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농어촌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바다 양식장이 또 타격을 받았고 논농사는 물론 밭농사에서도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에도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는 흑산도 근해 양식장. 찢기고 뒤엉킨 양식 시설들이 파도에 흔들리며 뒤엉켜 거대한 폐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복구가 제일 우선이겠죠. 다른 것보다도 이미 파손되어 있는 부분에서 복구가 어느 정도 이어져야 되는데 복구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김 씨앗을 붙이는 작업이 시작된 김 양식장도 폐허로 변했습니다. 전체 김 양식 시설 중 11%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확을 한 달여 앞둔 배추밭에서는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배춧잎은 물러지고 뿌리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 지역 배추밭 대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바람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어지 쪽은 덜 맞았는데 바로 이렇게 맞은 부분은 양분이 올라가는 줄기 부분에서 전부 이쪽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손상을 입어갖고 이 부분이 정상적인 배추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벼 농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확을 앞둔 벼 1,100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1,200헥타르가 쓰러졌습니다. 즉시 벼를 세우거나 수확해야 하지만 일손은 없고 농기계 투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가을 수확철입니다. 이맘때쯤 바짝 말라 있어야 할 논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남아 있습니다. 벼 이삭에서는 검고 희게 변하거나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농사 이제 잘 지갖고 이제 배를 제가 저기대로 바람 불어난 게 이런이 없는지 이제 태풍 3번 왔고.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지만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농민 입장에서는 참담하지요. 농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태풍 미탁이 바람과 함께 물폭탄을 뿌리고 지난 남도의 농어촌. 현장 확인이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반면 태풍으로 연기되기도 했던 가을 축제는 활기를 찾았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7, 80년대 가요가 울려 퍼지는 충장로 거리. 시민들은 옛 모습 그대로인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기도 하고 작두 펌프로 물을 퍼올리며 옛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충장축제 한다고 나왔는데 옛날 거리 오니까 그냥 옛날의 추억도 생각나고 참 좋네요. 그 사이 아이들은 불렁쇠를 굴리고 뽑기도 하며 색다른 놀이터를 즐깁니다. 태풍이 지나고 맑은 날씨를 되찾은 충장로에는 추억의 충장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날씨가 좋은데다가 축제까지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기상청 예보가 나와 있는 앞으로 열흘 동안은 오늘처럼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가을이 더 깊어지겠고 피부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7도가량 떨어져 한동안 이어졌던 늦더위도 사라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아침 기온도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도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낮 동안에도 긴 소매 옷차림이 좋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을 꼭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미술 비엔날레에 비해서 디자인 비엔날레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는 편이죠. 하지만 올해는 흥행 성적이 시원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아이 손을 잡고 또는 단체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작품을 둘러보며 마음껏 사진도 찍습니다. 애들이 체험하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해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광주에서 하니까. 편안하고 자유로운 관람 분위기와 색다른 디자인에 관람객들의 평가는 대체로 후한 편입니다.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막 재밌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는 2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관람객 수가 2017년에는 5,800명이었지만 올해는 1,600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무료 입장객입니다. 주말마다 비가 내린 데다 격주로 찾아온 태풍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태풍까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단체라든지 많이 이제 일반 관람객들 주말 같은 경우는 줄 서서 계속 전시장을 입장을 할 정도로. 광주 디자인센터는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학생 단체 관람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관람객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2년 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다음을 위해서라도 홍보 마케팅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전공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공과 수업, 시험이 없는 대신 프로젝트 중심의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교육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미국 보스턴 근교에 위치한 올린공대. 30여 명의 교수진과 학부생 300명의 작은 대학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강한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애플이나 구글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도 탐내는 올린 대학의 인재들은 독특한 운영 방식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공과 수업, 교실 등 보통의 대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교수와 학생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면서 창의성을 키워냅니다. 바로 한전공대가 꿈꾸는 모델입니다. 미국의 올린 공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없고 전공도 없고 시험도 없는 학교로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져갈 예정이고, 한전은 실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배출되는 인재들이 에너지밸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업은 물론 자유로운 창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 빛가람 혁신 도시를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속 연구 교류를 하고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여기서 창업을 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제 꿈이겠습니다. 한전공대와 함께 전라남도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4세대 방사관 가속기도 혁신 클러스터의 마침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 단지로 기능을 하려면은 4세대 방사선 가속기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학계의 주장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 이코르 신산업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딱 눈에 보이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겠다. 한전공대의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될 광주 MBC 창사 특집 토론. 오는 6일 아침 8시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허가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 학교법인 임원진 선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부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며 규정상 설립 신청으로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올 연말 안에 설립 허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달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열어 이사 7명과 감사 후보 2명 등 임원진 9명을 선출하고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방송을 살려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 발전 기금은 한 해 40억여 원, 39개 지역 방송사에 돌아가는 몫은 1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황판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억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게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막혔고 일부 기금은 엉뚱하게 쓰여 발전 기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발기금 중 특정 비율을 지역 방송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 광고나 협찬을 따낸 방송사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무임승차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0% 뛰는 거는 이거는 어떤 면을 위헌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역방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활력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별도의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유명무실해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에서 갓길에 세워진 1톤 화물차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를 지나던 13살 A양이 차에 치여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24살 B씨가 유리 파편에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소유주가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뒀다는 진술을 토대로 브레이크 고장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나주시 세지면의 한 교차로에서 47살 정모 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 정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교차로에서 회전하다가 넘어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 노동조합이 거짓 출장 논란을 빚은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 북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공금을 유용해 외유 출장을 간 고점예 북구의회 의장 등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장 등 민주당 소속 구의원 4명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경남 통영시의회 방문을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왔지만 정작 시의회는 들어가지 않은 채 관광성 일정만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거짓 출장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5월 어머니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 지킴이 등은 오늘 황 대표가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광주 모 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5.18 정신 훼손을 조장하는 황 대표는 광주를 방문할 자격이 없다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